그 대통령 지지도가 이번 주에 좀 소폭 하락했습니다. 4.8%포인트 하락한 70.6%였는데요. 네. 이번 주에는 민생 경제에 대한 지속적 불안 심리가 작용을 한 것 같고, 또 하나는 김종필 전 총리 네. 훈장 추서 및 조문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훈장 추서에 대해서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선명성을 강조하는 진보 진영 일부 지지층이 소폭 이탈한 것 같고요. 또 조문 논란, 결국 이제 조문하지 않았는데 아무튼 그것도 논란이 되면서 지지율이 좀 빠졌습니다. 70% 초반을 지켰는데, 또 하나 저희가 보도자료에는 이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원래 이 축구 소식도 네. 지난 그 일요일까지 그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지지율이 원래 통상적으로는 뭐 올림픽이라든지 네네네. 월드컵 성적이 좋으면 한 2, 3% 올라가는데, 이번에는 일요일까지 성적이 안 좋아서 좀 지지율이 좀 하락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다만 어제 밤에 워낙 이제 또 좋은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조사에서는 좀 오를 가능성이 네. 있어 보입니다. 네. 네, 실제로 그런지 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은 그 민생 문제를 조금 얘기하고 싶은데, 최근에 이제 발표됐던 지표가 네. 그러니까 저소득층들, 소득 1분위의 가구 소득이 악화됐다. 그 다음에 이제 어르신들 일자리, 네. 그러니까 이제 고용률이나 어르신들의 실업률 관련해서 지표가 좀 안 좋은 결과들이 좀 발표가 됐었습니다. 이런 문제와 아울러 최저임금 문제가 아직 해소가 안 됐거든요. 산입범위 논란이 이어지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어떻게 결정할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참여를 안 하고 있죠. 근데 최근에 이제 한국노총이 참여하기로 입장 결정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논란이 있는 가운데 최근 또 이제 주 52시간 네. 관련돼서 이게 이제 특별 외외 규정과 관련해서 여러 6개월 부작용이 뒤에. 있다. 예. 뭐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흐름 속에서 최근에 이제 경질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청와대 경제수석이나 일부 이제 수석들이 좀 바뀌었는데, 청와대에서 경제라인이. 경질 아니라고 했어요. 네, 청와대는 그렇게 표현했지만 언론들이 다 그렇게 좀 네. 받아들였죠. 그리고 예. 국민들이 볼 때는 최근에 지표가 악화됐기 때문에 그 대통령도 최근에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라고 주문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최강 경기도 그렇게 좋지 않고 뭔가 민생 문제가 잘 안 풀리고 있다. 네. 이런 어떤 느낌들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 장하성 실장의 경질설도 상당히 나왔었죠. 예, 예. 뭐 언론에 보도가 됐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민생 경기에 대해서 좀 불안감,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한 것 같아요. 한 가지 첨언하자면 중요한 네. 그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오보가 하나 있었던 게 이제 월드컵 네. 그 현지에 라카룸. 가가지고 라카룸. 라커룸에서 손흥민 선수 네, 위로하는 네. 그 장면과 관련해서 모 보수 신문에서 조선일보요? 네, 네. 조선일보에서 뭘 굳이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군요. 주저하십니까? 그냥 아무튼 그 자연스럽게 오보가 하시면 될것 있었죠. 같아요. 그래서 예. 문재인 대통령에 다 대한 알아요, 그 국민들도. 보수층의 예. 비난이 일부 가짜 뉴스에 대한 예. 비난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지율이 조금 하락한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부풀려서 보도하는 측면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네. 무슨 얘기냐면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서 저희가 날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불편한 거예요. 노동자들의 소득을 늘려서 혹여라도 기업에 무슨 영향이 있을까봐 재벌 대기업 편에서 보도해왔던 언론들, 그리고 광고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보도를 안 하고 계속 비틀기 보도를 하는 거죠.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근거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소득주도 성장을 끊임없이 흔드는 거죠. 그러면서 타격을 주고 메시지 관리를 그렇게 하니까 언론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국민들은 그 보도만 보고 판단을 하는 네. 거거든요. 그리고 또 고용지표가 나빠졌다고 하니까 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충격받았다 이러니까, 야, 정말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 가운데 이 경제수석, 일자리 수석이 바뀌니까 그 자체로 뭐 잘하면은 바꾸겠어? 못하니까 바꾼 네.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국민들의 여론이 형성되면서 지금까지 온 거고, 또 규제개혁 회의를 갑자기 취소했기 네. 때문에 또 대통령께서 답답하다 네. 이런 한 말씀을 하셔서, 저는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경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정리정돈이 안 되기 때문에 여론에 조금 영향이 있었던 거 있었다고 아닌가. 봅니다. 그러니까 당이나 청와대나 정부가 네. 이게 굉장히 그 긴밀하게 유지가 돼야 하는데, 최저임금 문제부터 시작해서 네. 좀 삐그덕거리는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정부나 청와대 쪽에서 적극적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적극적으로 국민들한테 소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고 특히 또 한 축은 또 혁신 성장을 네.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가시적인 게 아직 안 보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아니, 근데 소득주도 성장이 최저임금 인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죠. 예, 아니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지금 얘기를 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답답한 노릇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선거도 있었고 네. 그 전에 또 북미 정상회담이나 남북 정상회담 전반적으로 평화 분위기가 워낙 이슈가 압도했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몇 개월 동안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홍보할 장이 별로 없었죠. 네. 이제부터 좀 정책을 꼼꼼하게 챙기기도 하고 국민들의 소통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런 거가 있어요. 보유세 논란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있었죠. 보유세가 실제로 세수 확보를 위한 거냐, 그러니까 일단 복지 증세를 위한 수단인 거냐, 아니면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거냐, 노선이 뭐냐, 이런 또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 노무현 정부에서 일했던 이정우 교수께서 네. 얼마 전에 인터뷰해서 어쨌든 트라우마, 노무현 정부의 트라우마를 벗어나라, 좀 열패감에 젖지 말고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경제정책을 써라, 이제 이런 메시지를 주셨는데,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좀 뭐 자신감을 갖고 밀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흔들리지 말고. 2006년도였나요? 아무튼 열린우리당이 네. 이제 총선에서 이긴 다음 4대 개혁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수 진영의 반발. 네. 그래서 당이 급격하게 이제 지지율도 떨어지고 뭐 이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보수 진영이나 보수 언론에서는 일단 안보와 관련한 공격은 이제 더 이상 무의미해졌고, 그렇죠. 다만 이제 경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맞습니다. 공격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성장이라는 게 경제 성장이라는 게 한 2년, 3년 지나야 가시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수 진영이 공격하기 좋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당이라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문재인 정권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뉴스는 바로잡고 네. 또 홍보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요.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득권 반발에 너무 그렇죠. 위축될 필요가 위축될 없죠. 필요가 네. 없는데, 근데 언론의 기조가 그렇기 때문에 네. 또 언론의 영향을 받는 국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건데. 국민의 민심을 그래서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이슈 파이터를 꼭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민심을 잘 볼 필요가 있는데 2007년에는 실질적으로 2006년, 2007년에는 욕망이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뭔가 부자 돈을 되세요. 부자 되세요. 뭔가 지금 밀려나면 안 집 사서 된다. 부자 되라, 뭐 이런 그래서 거. 그 당시 이제 강남 그다음에 야당이 엄청나게 반발했고요. 보수 언론들이 합세해서 예. 이렇게 갔는데 실제 흐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예, 맞아요. 사실 사람들의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아까 주 52시간이나 이런 식으로 조금 덜 벌더라도 네. 자기 시간을 저녁이 갖고 있는 싶고 삶. 저녁 있는 네. 삶 이런 걸 원하지 않습니까?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고 네. 있고요. 이게 워라벨, 워라벨. 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압도적으로 국민들이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네. 이 힘을 바탕으로 그렇죠. 과감하게 드라이브를 걸 거는 걸어야죠. 그 정태인 칼폴라니 소장이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지지율 80%짜리 대통령도 이거를 못하면 그럼 누가 할 수 있냐라고 걱정을 그렇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은, 그리고 다수 대중이 다 노동자들이에요. 맞습니다. 우리 재벌 네. 대기업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 지금 부동산 문제는 예. 뭐 청년들이 다 밀려나고 있고 집을 네, 그러니까 그렇죠. 예. 얼마나 심각한지는 다 알고 있기 청년 때문에 일자리 문제 심각하죠. 오죽하면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당장 내 호주머니가 든든해질 수 있고, 그래서 나가서 다만 맥주 한 잔이라도 마실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은 더 이상 흔들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나저나 패널로 나오신 것 같아요. 네? 패널로. 아, 오늘 좀 열받았어요. 19도 이기고. 예. 자, 정의당이 10% 나왔습니까? 정당 지지율 네. 그렇게 높아졌어요? 네. 무슨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의당이 5주 연속 상승을 하면서 네. 저희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제 처음으로 10%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번 주는 민주당 지지율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6.3%포인트 빠진 47.8%였고요. 네. 또 한국당은 소폭 올랐고 정의당이 이제 2.1%포인트로 많이 올랐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지금 주춤한 상황이고 5.3%, 민주평화당도 소폭 빠져서 2.3%. 지금 보수 진영이 지방선거 지나면서 많이 쪼그라들었고요. 네. 민주당은 진보 정당이었다가 이제 중도, 그래서 보수 정당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진보 진영의 영역이 많이 확대가 됐고, 그 확대된 영역으로 정의당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이제 여당이다 보니까 국회 협력 과정에서, 협치 과정에서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진보층의
일부 세력이 정의당 쪽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전략적으로는 정의당이 잘하는 것은 평화와 정의의 원내 모임, 원내 교섭단체를 결성한 것. 네. 이것이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스피커가 커졌습니다. 존재감이 드러나고 있고요. 매 현안에 대해서 어쨌든 원내 교섭단체는 마이크를 들이대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고요. 두 번째는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8.9% 정당 그 득표율을 받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정당이 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높은 어떤 지지를 받았던 게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일어났던 게 김종필 훈장 추서 네. 논란에 있어서 어떤 조문을 갖지만 훈장 추서는 안 된다는 입장들을 피력을 했죠. 굉장히 분명한 태도. 네, 그래서 상당히 어필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저임금 논란 과정에서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한 것. 그다음에 최근에 또 개혁 입법연대를 추진한다 하면서 어떻든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산 개혁 과제에 대해서 동반자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런 입장을 명확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 실망한 사람들을 흡수를 한 거죠, 정의당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얘기 나온 길에 개혁 연대 네, 있잖아요. 입법연대. 입법연대, 네. 개혁 입법 동맹, 네. 개혁 입법 연대 180석 만들자라는 네. 건데 바른미래당까지 포함을 해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거는 근데 단계별로 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딱 상정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네. 어떠한 개혁 과제, 네. 입법 과제, 민생 현안이 있다. 근데 이것은 통과해야 한다. 국민적으로 호소하고 그걸 해나가기 위해서는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손을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거부한다면 현실적으로 180석 이상이 있어야 신속한 안건으로 처리가 가능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럴 때는 국민적 동의하에 바른미래당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처음부터 이렇게 다 모으자라는 네. 식으로 가면 실패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제를 공통부문을 도출해내고 어떤 네. 걸 해야 할지 네. 거기에 대해서 국민적인 동의를 이끌어내면서 바른미래당이 따라오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택수 대표님 짧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네, 아무튼 그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선거에서 이겨서 한 2주 동안은 좋은 성적표를 받았지만 네. 이제는 실제 성과를 내야 되는 그래서 이제 국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청구서가 날아오는 뭐 그렇죠, 단계가 그러네요. 되기 때문에 네. 좀 지금부터는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 좀 신중한 여러 가지 입장을 피력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혁 정책의 성과, 이게 손에 네. 잡히는 개혁 정책의 성과가 있지 않는 한 민주당의 지지율도 고공행진하기 굉장히 어렵다. 네. 이런 말씀 주신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이제 흐름 속에서 최근에 이제 경질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청와대 경제수석이나 일부 이제 수석들이 좀 바뀌었는데 청와대에서 경제라인이. 경질 아니라고 했어요. 네, 청와대는 그렇게 표현했지만 언론들이 다 그렇게 좀 네. 받아들였죠. 그리고 예. 국민들이 볼 때는 최근에 지표가 악화됐기 때문에 그 대통령도 최근에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라고 주문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최강 경기도 그렇게 좋지 않고 뭔가 민생 문제가 잘 안 풀리고 있다. 네. 이런 어떤 느낌들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 장하성 실장의 경질설도 상당히 나왔었죠. 예, 예. 뭐 언론에 보도가 됐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민생 경기에 대해서 좀 불안감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한 것 같아요. 한 가지 첨언하자면 요인은. 네. 그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오보가 하나 있었던 게 이제 월드컵 네, 그 현지에 라카로. 가가지고 라카로. 라카로면서 손흥민 선수 네, 위로하는 네. 그 장면과 관련해서 모 보수 신문에서 조선일보요? 네, 네. 조선일보에서 뭘 굳이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군요. 주저하십니까? 아무튼 그냥. 네, 이번에는 일요일까지 성적이 안 좋아서 좀 지지율이 좀 하락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다만 어제 밤에 워낙 이제 또 좋은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 오늘 오른다. 조사에서는 좀 오를 가능성이 네. 있어 보입니다. 네. 예, 실제로 그런지 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은 그 민생 문제를 조금 얘기하고 싶은데 최근에 이제 발표됐던 지표가 네. 그러니까 저소득층들 소득 1분위의 가구 소득이 악화됐다. 그다음에 이제 어르신들 일자리, 네. 그러니까 이제 고용률이나 어르신들의 실업률 관련해서 지표가 좀 안 좋은 결과들이 좀 발표가 됐었습니다. 이런 문제와 아울러 최저임금 문제가 아직 해소가 안 됐거든요. 산입범위 논란이 이어지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어떻게 결정할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참여를 안 하고 있죠. 근데 최근에 이제 한국노총이 참여하기로 입장 결정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논란이 있는 가운데 최근 또 이제 주 52시간 네. 관련돼서
이게 이제 특별 외외 규정과 관련해서 여러 6개월 부작용이 뒤에. 있다. 예, 예. 뭐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연스럽게 오보가 하시면 될것 있었죠. 그래서 같습니다. 문재인 예. 대통령에 다 대한 알아요, 그 국민들도. 보수층의 예. 비난이 일부 가짜 뉴스에 대한 예. 비난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지율이 조금 하락한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부풀려서 보도하는 측면이 많아요. 네, 많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서 저희가 날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불편한 거예요. 노동자들의 소득을 늘려서 혹여라도 기업에 무슨 영향이 있을까봐 재벌 대기업 편에서 보도해왔던 언론들 그리고 광고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보도를 안 하고 계속 비틀기 보도를 하는 거죠.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근거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소득주도 성장을 끊임없이 흔드는 거죠. 그러면서 타격을 주고 메시지 관리를 그렇게 하니까 언론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국민들은 그 보도만 보고 판단을 하는 네. 거거든요. 그리고 또 고용 지표가 나빠졌다고 하니까 또 김동연 경 그 대통령 지지도가 이번 주에 좀 소폭 하락했습니다. 4.8%포인트 하락한 70.6%였는데요. 네. 이번 주에는 민생 경제에 대한 지속적 불안 심리가 작용을 한 것 같고 또 하나는 김종필 전 총리 네. 훈장 추서 및 조문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훈장 추서에 대해서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는데요. 뭐 그러다 보니까 그 선명성을 강조하는 진보 진영 일부 지지층이 소폭 이탈한 것 같고요. 또 조문 논란, 결국 이제 조문하지 않았는데 아무튼 그것도 논란이 되면서 지지율이 좀 빠졌습니다. 70% 초반을 지켰는데 또 하나 저희가 보도자료에는 이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원래 이 축구 소식도 네. 지난 그 일요일까지 그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지지율이 원래 통상적으로는 뭐 올림픽이라든지 네, 네, 월드컵 네. 성적이 좋으면 한 2, 3% 올라가는데 문재 부총리가 충격받았다 이러니까 야 정말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 가운데 이 경제수석 일자리 수석이 바뀌니까 그 자체로 뭐 잘하면 바꾸겠어? 못하니까 바꾼 네.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국민들의 여론이 형성되면서 지금까지 온 거고 또 규제개혁 회의를 갑자기 취소했기 네. 때문에 또 대통령께서 답답하다 네. 이런 한 말씀을 하셔서 저는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경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정리정돈이 안 되기 때문에 여론에 조금 영향이 있었던 거 있었다고 아닌가. 봅니다. 그러니까 당이나 청와대나 정부가 네. 이게 굉장히 그 긴밀하게 유지가 돼야 하는데 최저임금 문제부터 시작해서 네. 좀 삐그덕거리는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정부나 청와대 쪽에서 적극적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적극적으로 국민들한테 소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고 특히 또 한 축은 또 혁신 성장을 네.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가시적인 게 아직 안 보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아니 근데 뭐 소득주도 성장이